자, 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2의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 ecology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전통 경제 이론,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 경제 발전, 이 둘 간에 clash, 갈등이 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 너희들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신경 많이 안 쓰면 피해가 닥쳐야 너희들 반응할 걸. 너희들 이제 그래서 돈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게 결국 경제 발전만 하다가는 환경을 다 잃게 될 거다. 이런 부분 연결되죠?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ecology 그러면 네, 생태학 혹은 생태. 그다음에 이제 predict 뭐 예측하다 쉬운 단어죠. 그다음에 clash가 충돌인데요. crash란 단어도 충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영작할 일이 학교 서술형? 여러분들 학교 수행평가? 이 정도 일 말고는 크게 없잖아요.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 뒤에 있는 crash는요, 보통, 어떤 진짜 물리적인 충돌을 보통 의미합니다. 양쪽에 꽝 하고 부딪히는 거, 자동차끼리 crash 하는 거. 근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clash는요, 의견 충돌.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 보통은 이렇게 쓰여요. 이 정도로 구별은 좀 해놓을까요? 뭐 나온 김에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부딪히는 건 이 R이 들어간 crash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conflict 갈등, recognize 뭐 쉬운 단어네요. 자, 인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gravity가 심각성이란 단어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중력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출발 단어가 grave 굉장히 좀 무거운이란 이 형용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grave에서 gravity가 심각함 혹은 이제 물리 지문이면 중력 이렇게 쓰였으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세요. 그 다음 이제 confronted with 어디에 직면하다. 그 다음 이제 prophecy 하게 되면 이게 예언인데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별표 치고 나온 적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은 행여 앞으로 여러분들 별표 치고 만나더라도 외워 두세요. 그 다음 이제 발음 조심하시고 concisely 아니고 concisely 간결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빠져있길래 선생님 좀 넣어줬어요. 여기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해하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appreciate. 근데 얘가 평가하다, 감상하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다까지 뜻이 많은 다의어니까 이건 그때그때 기억을 좀 해 둡시다. 어휘집에 빠져있길래 선생님 추가 좀 했습니다. 체크 좀 해놓고요. 자, purported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뭐라고 알려져 있는. 근데 이제 blush는 좀 애매해요. 그냥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게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거 blush라고 하는데 선생님 왜 웃고 있냐면 고등학교 때 이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워지는데 고민하는데 blush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뭐냐면 되게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수줍은 소녀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자기야 하고 이렇게 blush 그녀를 부르니까 그녀가 왜 그래서 빨개지는.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떻게 외워지나요? 자, 참고로 혹시 flush란 단어도 얼굴이 빨개지다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blush는요, 자기야 할 때처럼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걸 보통 blush라고 하고요. 그냥 진짜 화가 나서 빨개지거나 열이 나서 빨개지거나 전체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쓰는 건 flush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the influence of ecology. 자, 이 생태학의 영향은 influence가 주어네요. begun to be felt,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70년대 전까지는 무조건 발전이었어요. 환경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70년대에 이르러서야 뭐야 이렇게 계속 나무 베고 다 박살내고 막 땅 뚫어버리고 이러다 박살나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70년대부터 듣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때 일부 학자들 북미 지역에, 그러니까 북미 지역 그러면 미국, 캐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북미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predicted, 예측을 했었는데요. The upcoming clash,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충돌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뭐와 뭐 사이, between A and B. 이 생태학과 전통적인 경제 이론, 그러니까 성장 중심에 이해됐죠? 이 둘 간의 충돌에 대해서 예견했을 때 1970년대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This influence, 자, 이러한 영향은요. 그리고 잠재적인 갈등이 여기까지 주어네요.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참고로 여기는 influence가 우리 책에서는 당연히 영향이라는 명사로 쓰였지만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도 되죠. 근데 이걸 빨리 캐치하는 방법이 여기 s가 붙었냐 안 붙었냐죠. 만약에 얘가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로 쓰였으면 이 주어가 this가 주어란 얘기인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다 였으면 알다시피 지금 this는 단수니까 여기에 뭐가 붙었었어야 돼요? s가 붙었었어야 되겠죠. 안 붙었죠. 그러니까 뭘로 쓰인 거예요? 그냥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this influence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럼 잠깐만요.
이걸 그냥 선생님 뭐 당연한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읽다 보면 이런 문장 만났을 때 당해버린다고요. 이제 좀 달라 보이나요? 별 생각 없이 읽으면 this function 그러면 뭐 이러한 기능은 이럴 텐데 눈 크게 뜨고 잘 보니까 this functions라고 해놓은 거 보이죠? 그럼 이게 this가 주어고 펑션이 동사니까 수일치를 맞춰서 여기다 s를 붙여준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것은 기능한다, 작동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여야 이걸 요렇게 봐서 this function, 이 기능은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제 구별되죠.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레벨이 쫙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영향과 잠재적인 갈등이 인식 가능해졌고 중요해졌습니다. 1980년대 동안에. 그러니까 70년대 처음 그게 등장을 했고 이제 좀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80년대 즈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Little attention, 거의 어떤 관심이 was paid, 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어구가 주어 앞에 바로 붙어 있으면 이걸 동사에 집어넣어서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pay attention이 주의를 기울이다니까 이걸 수동으로 쓴 거죠. 이 주의를 주어 자리에 보내서 이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동 문법 조심하시고요. 어디에 to this threatening development, 이렇게 위협적인 발전에 이해됐죠?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대중들, general population을 대중이라고 하면 되겠죠. 1990년대 전까지는 우리 대중들에 의해 이 위협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됐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90년대에 들어서야 야 이거 이렇게 가다 큰일 나겠다라는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Even today, 그리고 오늘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러면 이 4번 문장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얘기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요. The large majority of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은 conduct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이때 life의 복수 형태로 동사가 아닙니다. 그때 이제 명사 삶이란 뜻으로 쓸 때는 life라고 해가죠. 그들의 삶을 conduct, 수행해 나가는데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문법 하나만. 여기는 conduct는 수일치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여기다 conduct를 쓸래 아니면 s를 붙여서 conduct를 쓸래라고 어법문제가 출제가 되면 분명히 여기 conduct가 답인데 여기다가 은근슬쩍 좀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majority를 주어로 착각이에요. s가 안 붙은 단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conduct가 맞나? 그러면서 당하는 겁니다. 대다수, 뭐 내지는 몇 분의 몇, 3분의 1, 4분의 1, 아니면 뭐 30%, 10% 하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인가요? 3개 중에 1개니까. 근데 300개 중에 100개도 3분의 1이죠. 10%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하지만 10개 중에 1개도 10%죠. 단수일 수도 있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항상 오브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주어 취급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수일치도 여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people이 복수니까 conduct가 나온 거죠. 조심하시면서. 자, 다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자, 이것도 단어 조심. 여기서 갑자기 예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절은 manners예요. manners라고 해야 우리가 말하는 매너예요. 우리 너 매너 없게 왜 그래는 콩글리시예요. manners라고 해야 돼요. 예절은. 그냥 manner는 방법, way의 뜻입니다. way. 뭐만한 방식.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하면서 이때 that은 뒤에 주어가 빠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겠죠. 됐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clearly indicate, 확실하게 indicate, 나타내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들이 still do not appreciat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중대함, 그 상황의 무거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 방식으로 그냥 뭐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뭐 북극곰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지구 온난화고 뭐 이산화탄소가 뭐 해수면이 뭐 그냥 그런 거.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엄청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글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의식이 돼요. 특히 해수면 높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무서움까지 느껴졌어요. 특히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넌데
어떡할까요? 좀 약간 무서운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세대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어떤 gravity, 이 무거움을 전혀 appreciate, 아까 얘기했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appreciate는 당연히 어휘 문제, appreciate가 들어가 있는 문장 5개 주고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은 will finally come to their senses. 그들의 어떤 감각이 이르게 될 거다. 좀 부드럽게 번역해서 결국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When they are finally confronted with the purported Korean prophecy. 그들이 마침내 뭐라고 알려져 있는 인디언 크리족의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것에 직면하고 나서야 알게 될 거예요. 즉 뭐냐면 When the last tree is cut down, 최후의 나무가 잘려나가고 the last fish eaten, 여기 is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and를 중심으로요. 여기 비동사가 반복되니까 이 비동사를 전부 다 병렬 구조에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와우, 이런 것도 처음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최후의 나무가 잘려나가고 최후의 물고기가 is 반복 어구니까 생략하고 잡아먹히고 여기 pp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계곡이 is poisoned 이거죠. 오염되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야 you will realize 너네 백인들에게 한 어떤 저주 같은 거죠. 알게 될 거야. You can't eat money. 돈을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걸. 어떻게 돈을 주고 땅을 사지? 어떻게 돈을 주고 저 나무를 다 베어가 버리지? 그래서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이거였죠. 경제 발전이 지속 가능성 없는 경제 발전은 cannot provide essentials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너희는 결국 돈만 밝히다가 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크 트웨인 선생님의 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또 밑줄 의미 문제로도 선생님도 한번 바꿔봤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좀 더 간결하게. 인간은 유일한 동물이다. 블러시 자기야. 외워지나요?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있다. 그래야 한다. 즉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인간은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돼. 자신의 지속적인 무지에 대해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요렇게도 의미 문제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요약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비록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became apparent, 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most people,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는 majority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위험성들을, 그 위협을 무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may only react, 아마도 반응할 거다. when irreversible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크 트웨인 선생님의 인간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종족이면서 부끄러워 좀 해야 돼 라는 내용은 다시 한번 요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